안녕하세요. 강연 백도씨의 임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9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뭘 여쭤봤냐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대답이 더 많은 일에 도전을 해볼 걸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 난 제일 후회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강연 백도씨는 바로 여러분의 도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킬로그램 체중 감량에 성공한 청년 심재석. 한때 190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환자였던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손 받침대가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가서 억지로 엉덩이 껴서 앉으면 한 20, 30분 있으면 그 의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든 그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찾게 된 병원. 저는 희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들렸어요. 두고 가라. 내가 살을 빼서 다시 오겠다. 굳은 각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이어트를 시작. 피나는 노력 끝에 약 100여 킬로그램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28년 동안 비만으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운 심재석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모시고 온 이분이 또 한 분의 심재석 씨입니다. 조금만 뒤로 한번 서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한번 그런데 이 심재석 씨가 오늘 나오신 심재석 씨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얼마 만에 100kg을 감량을 하신 거죠? 그 기간이?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1년이 채 안 걸린 거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00kg을 빼신 거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독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독하다는 말이 이제는 칭찬으로 들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고 되게 상처로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상처의 말이 때로는 저한테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 때로는 상처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심재석 씨는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네. 제가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혼자 나가셔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석입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28년이라는 시간을 초고도 비만으로 살았습니다.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190kg 가까이 나갔고요. 하지만 지금은 80kg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만 둘이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몸에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제게 많이 주셨어요. 또 그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을 때면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습관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다가온 스트레스를 또 먹는 걸로 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체중이 불어나고 몸뚱이가 진짜 막 이렇게 거구처럼 늘어나니까 저도 남들 앞에서 되게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험한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등치가 이렇게 큰데 너무 애가 착하고 순하면 오히려 저를 더 얕잡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무섭게 보이는 게 저한테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체중이 84kg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중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중이 130kg가 넘었었는데 저한테 맞는 옷의 사이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을 떼다가
수선집 아주머니께 드리고 제 몸에 맞게 재단을 해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는데 트레자블 같은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제 몸무게는 150kg가 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다이어트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30kg 감량을 하고 다시 찌고 또 감량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뭐 살이 찌면 찌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고도 비만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들 앞에서는 되게 강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부끄러운 부분을 굳이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방어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보겠다고 갸우뚱거리다가 왼쪽 다리마저 마비가 오더라고요. 양쪽의 다리가 다 마비가 돼서 쓰러지게 됐는데 어떻게든 도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엉금엉금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면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외쳤어요. 정말 단 한 분도 저한테 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호가 바뀌니까 차들이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제 주위로 차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날 그 사건은 제 마음에 정말 큰 상처로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과 같이 제가 걸어가면은 와, 야, 쟤 봐라.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돼지지? 무슨 밀가루 푸대자루 하나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저한테는 그 신호등 그 짧은 구간이 정말 공포의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억지로 엉덩이를 이렇게 막 낑겨서 밥을 먹다가 의자를 몇 개를 박살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소심한 성격은 아닌데 사람이 되게 작아지더라고요. 취직도 생각도 못했고 누가 나 같은 초고도 비만자를 써주겠어. 그렇게 제가 백수가 됐고 보험회사 어느 날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제가 병원 복도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만 클리닉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가정의학과 안에 있는 비만 클리닉이. 몇 킬로인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174.9kg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참 많이 쪘구나. 근데 정말 상처가 됐던 거는 담당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식욕 억제제를 주겠다. 그거 받아가서 네가 알아서 운동하고 네가 알아서 먹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와라. 그리고 다시 체중을 달아보자. 비만 클리닉에 가보면 비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단부터 해서 운동법부터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근데 제게는 어떤 것도 맞추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특진을 받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너는 해도 안 돼. 야, 너 지금 네 배를 봐라. 너는 희망이 없어. 정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살 빼서 당신한테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식단은 그냥 일반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어요. 대신에 저녁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저녁을 5시에 먹었어요. 아침을 먹기 전에 5시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첫 운동을. 그리고 밤늦게 배가 너무 많이 고파오면 오이도 앉은 자리에서 20개씩 깎아 먹었습니다. 그 전에 하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가 그것들을 다 끊고 건강식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30분 걷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175kg으로 30분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체력도 늘고 한 30분씩 걷던 게 1시간도 걷고 1시간 반도 걷고 2시간도 걷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입었던 70인치의 바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진짜 바지가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살이 몇 킬로가 빠졌지? 딱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175kg에서 시작한 제 체중은 120kg였어요. 55kg가 빠졌습니다. 4달 동안에. 근데 문제가 체중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좀 전에 쟀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 한번 보고 와서 또 재고. 그런 식으로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나중엔 거의 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먹던 식단이 두부 한모로 바뀌고, 거기에서 더 심해져서 두부 한모를 가지고 4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등분을 먹으면서 하루에 운동을 6시간씩 했습니다. 살 체중은 잘 내려가는데 문제가 부작용이 자꾸 오더라고요. 현기증이 생기고 피부색이 다 시꺼멓게 변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살고자 했던 다이어트인데 죽자고 하는 다이어트로 변했구나. 그때부터 식단을 다시 짰습니다. 각종 야채들,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과일들과 해서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꾸고 근력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망가졌던 몸의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부색도 돌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10kg가 감량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와, 내가 드디어 이렇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70인치의 바지를 입었던 사람의 몸이라면 상상이 가십니까? 피부가 다 늘어났어요. 손에 굳은 살이 저렇게 박힐 정도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아무리 몸에 붙여도 처진 살이 전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90살 먹은 할아버님처럼 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살들. 어머니를 잡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의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간의 전신 마취를 하고 10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낸 곳이 양쪽 겨드랑이, 하복부, 허벅지 안쪽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예전에 과거에 저같이 비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단순히 예쁘게 살을 빼야 되겠다는 어떤 미용이 목적이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초고도 비만자이신 분들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고 직접 걸어왔고 정말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초고도 비만일 때는 일상생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세상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눈빛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는 제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치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멈춰 계시면 그 상처는 당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 상처가 당신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바로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오실래요? 그러면 아까 초고도 비만으로 이렇게 막 마음 상하신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께 뭘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강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도 비만자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지금은 트레이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진짜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심재석 씨의 얘기를 듣고 과연 또 우리의 공감 온도는 몇 도나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심재석 씨의 때로는 상처가 기적을 만든다. 공감 온도는 자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자 94도입니다.